RPM 봅시다. 앞에 아는 게 있나요? 네, 저번에 숙제 안 해요. 54쪽부터 하면 되나요? 네, 54쪽 질문 있을까요? 347번. 347번. 자, 347번 문제 읽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할 때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원의 접선이죠. 접선의 방정식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거잖아요. 이 원위의 점 A, B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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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요. 나쁜 아이들. 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라고 했고, x제곱은 x랑 곱해져 있는 거고, y제곱은 y랑 곱해져 있는 거고. 자, 이 원위의 점 a, b, x좌표가 a니까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고 y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y좌표를 집어넣은 게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기억나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하죠. 자, x절편은 x가 0이다, y가 0이다? y가 0이다. 그럼 y에 0 집어넣으면 x는 a분의 16. 괜찮아요? a분의 16,0이 a점의 좌표고, y절편은 x가 0, y가 0? x에 0 집어넣으면 y는 b분의 16. 그래서 얘는 0, b분의 16이 됩니다. 자, 이 원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의 길이는 a분의 16이고 높이는 b분의 16이고 여기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약분하면 8 a, b분의 16 곱하기 8 86, 48 128.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분모에 있는 a, b가 가장 커야겠죠. 그럼 a, b 두 개를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 P점의 좌표가 P점, 이 P점은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A, B를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다 라는 게 성립하죠. 자, 이 식을 그대로 식에다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식에다가 넣는다. 자, 식에다 넣는다라는 거는 산술기하를 넣어도 되고 코시-슈바르츠를 넣어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뭘까요? 자,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요거. 그러려면 얘가 가장 커야 되는 거죠. 코시? 산술기하? 1대1이네요. 산술기하인 것 같아요. 네, 곱의 최대값은 산술기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 얘가 16. 얘는 AB. 2로 나누면 8. AB.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8이죠. 8. 그래서 답은 8분의 128. 약분하면 8, 1은 8, 8, 6, 48. 그래서 최소값은 16이다. 괜찮아요? 또 질문 있나요? 54쪽? 350.
성아, 내 얘기가, 내 말이 잘 안 들리시나요? 뭐라 하시나요? 58쪽이에요. 내 말이 잘 안 들리나요? 그 말씀 못했어요. 이상하네. 성원이만 유난히 내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혹시 금요일 날 학원에 왔었나요? 왔었죠? 왔다가, 아, 맞다! 하고 안 왔죠? 집을 나섰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랬죠? 아니에요? 아니면, 준비하다, 학원 가야지, 준비해야지, 아, 맞다! 이러고. 그죠? 아, 이건 맞는 거 같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55쪽 질문 있나요? 50. 50번이요. 자,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Q는 화살을 쏴야 받아요. 성원아, 화살을 쏴야 받아요. 받아요? 필요 조건이라는데요. 피부가 가는 거 충분히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화살을 쏴야 받아요. 써요. 쏴요? 얘는 쏴요? 그럼 아, 얘는 쏴요? 다시. Q는 화살을 받아요? Q가 필요 조건이래요. 받아요? 충분 조건인데 쏴요? 필요는 받고 충분은 쏴요? 확실해요? 그래, 확실해요. 자, 그러면 Q가 커요? 아래 여집합이 커요? 네. 아래 여집합이 크고, P가 커요? 아래 여집합이 커요? 잠시만요. 큐가 거의 큐가 위일 것 같아요. P가 커요? 아래 여집합이 커요? 아니, 아래 여집합이 커요. 참 되게 이상하죠? 맞은 답을 얘기할 때는 자꾸 밀고 늘어지고, 틀린 답을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도 잘 짚어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보죠. 아래 여집합이 필요해요. 자, 일단 절대값이 보이니까 A 좀 짜증나요? 절대값부터 풀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작다 쪽이니까 사이값이에요, 바깥값이에요? 사이값이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A. 2씩 더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여기는 건드릴 거 없고. x가 절대값인데 크다네요. 무슨 값? 바깥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다. 자, 근데 아래 여집합이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되죠. 자, 이거를 뒤집으면 x값의 범위는 x는 4보다 크거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크거나 같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어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4 색칠하고 자, Q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Q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안쪽이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Q가 B보다 작다는데요. B보다 작다는데요. 자, 그럼 B보다 작다면 B가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오른쪽 B 여기?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네, 여기 색칠. 자, 그럼 B는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면 되죠? 네,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간다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가 이거네요.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색칠, 색칠. 아래 여집합은 요거. 자, 아래 여집합이 커야 돼요. 그럼 바깥쪽 아니면 안쪽? 바깥쪽.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4. 색칠, 색칠. 그럼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고, A 플러스 2가 4보다 작고. 어디? 여기? 드세요. 자, 그럼 넘어가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와 이거를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 오른쪽. 이거요? 그러면 B-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B-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가장 작으려면 얘는 최대한 작아야 되고 얘는 최대한 커야겠죠. 그럼 B의 최소값은 얼마? 4. A의 최대값은 얼마? 2. 그래서 4 빼기 2. 그래서 2. 됐나요? 또 질문 있습니까? 1번이요. 1번. 자, 351번 문제 읽어보죠. 양수 AB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9A의 최소값을 M, 그때 A, B의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할 때 짠짠짠을 구하세요. 자, 여기 부분은 제곱이 보이고 여기는 분수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근데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마이너스 4도 같이 붙여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A-2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는 아직 살아있고요. 거기다가 A분의 B 플러스 B분의 9A 여기다가 마이너스 4까지. 괜찮아요? 이 식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분수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통분? 양수 A, B에 대하여. 양수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요. 전체적인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산술기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9A 2배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9A 약분하면 루트 9는 3 3이 6 그래서 얘는 6이에요. 그럼 6 빼기 4 하면 2 그럼 A-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2. A가 몇일 때? 2. 맞아요. A가 2일 때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B랑 B분의 9A가 같을 때 B제곱은 9A 제곱. 맞습니까? 그럼 B는 3A. 맞아요? A가 얼마나고요? 2요. 그럼 B는 6.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함수 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385번. 85번.
자, 385번 문제 읽어보죠.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f2 더하기 f18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2를 넣는 거예요. 그죠? x 자리에다 2를 넣는 거고 이 2의 값은 0하고 3 사이에 해당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8이라는 거는 3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F18이라는 거는 18 빼기 3은 15. 그럼 F15랑 같은 거고 15를 또 집어넣으면 12. 12 또 집어넣으면 9 또 넣으면 6 넣으면 3. 3 여기 또 걸렸네요. 3 집어넣으면 0. 0은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끝. 근데 왜 계속 그 집어넣냐고. 18이라는 숫자는 3보다 크죠? 그럼 위에 여기 식에 적용시켜야 되죠? 그럼 x에 18을 집어넣으면 15가 되죠. 그럼 15를 끝나면서 얘랑 F15요. 그럼 F15의 값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F15. 15의 값은 3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으면 또 12. 그쵸? 12. 12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잘못됐네요. 여기 등호가 없네. 아, 그러면 3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아니라 2입니다. 2. 내가 3에 이거를 봐가지고 3을 여기다 넣으면 얘가 2입니다. 2. 그래서 0이 아니라 3이라고 답을 내야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네. 63쪽 갈까요? 질문. 88번. F0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적당히 잘 찍어야 돼요. 적당히 잘 찍는다라는 게 뭐냐면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x에다 0을 대입해 보면 f0 마이너스 f2는 0. f0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f2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x에다 1을 넣어보죠. 그럼 f1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f1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정리가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f1의 값은 2라고 나오죠. 자, 구해야 되는 f1의 값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죠. 그럼 f2 마이너스 3 f0 얘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f1만 알지 f2의 값도 모르고 f0의 값도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넣은 식이 f2도 보이고 f0도 보이죠.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곱하죠. 그럼 3 f0 9 f2는 0 마이너스 3 f0 플러스 f2는 마이너스 8.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 f2가 마이너스 8. 그래서 f2는 1. 그럼 f2가 1이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f2가 1이면 f0은 3. 그러면 f0 더하기 f1 3 더하기 2 그래서 5. 맞죠? 적당히 잘 찍으셔야 됩니다.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로 된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런 방법으로 푸는 문제도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63쪽도 질문 있을까요? 89번.
자,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 이거네요. 그리고 f1은 2라는 거를 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할 거예요. 위에 푼 것처럼 똑같이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y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선택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들을 넣을 수 있겠죠. x에다가 y에다가 뭐 똑같은 숫자 0, 0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1, 0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0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넣어도 되고 2, 0, 뭐 마이너스 2, 0, 뭐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뭐 되게 다양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00, 999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럼 어떤 숫자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슷한 숫자들이 나올까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부딪혀 보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f0 더하기 0은 f0이고 f0 곱하기 f0. 그럼 양변에 f0 하나씩 약분하면 f0은 1이라는 거 하나 구해시죠. 자, 그러면 기억 f0은 1이다. 이건 맞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가 y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을까요? 자, 힌트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0 하나 알고 있고요. f1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나 여기 숫자나 여기 숫자가 0이나 1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까요? 1하고요. x에다 1, y에다 0. 그럼 1 더하기 0은 f1이고 f1 곱하기 f0 이렇게 됩니다. f1은 2고요. f1은 2 곱하기 1. 네, 맞네요. 새로운 숫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가 y에다가 뭘 넣어보면 좋을까요? 1, 1 좋습니다. 1, 1. 자, 1하고 1 더하면 f2고요. 그럼 f1 곱하기 f1. 자, f1이 2니까 2 곱하기 2니까 f2가 4라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니은은 f-2네요. f2가 아니라. 그러면 x에다가 y에다가 또 어떤 숫자를 넣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2랑 1. 그럼 두 개를 더하면 f-1. f-2 곱하기 f1. f1은 2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얘 모르고요. 얘도 모르죠. 그러면 둘 다 알아낼 수가 없죠. 자, 다시 갑시다. x에다가 y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하고 1. 그럼 두 개 더하면 f0은 f-1 곱하기 f1. f0은 1이고요. f-1 모르고요. f1은 2고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어야겠네요. 좋아요. 하나 좋은 거 발견했네요. 자, 그럼 또 아직 f-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x에다가 y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좋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f-2고요. f-1 곱하기 f-1. 그럼 f-1이 2분의 1이니까 f-2는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f-2는 4분의 1.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근데 이거를 알아내는 더 좋은 방법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플러스 2를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f0이고요. f-2 곱하기 f2. f0은 1이라고 구해놨고요. f-2 내가 구할 거고요. f2는 4라고 구해졌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거 안 구해도 바로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그냥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려준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이제 맞는 거 틀린 거 판별을 해냈고,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 자, 디귿은 x에다가 a, y에다가 a 똑같은 걸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2a는 fa 곱하기 fa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f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x에다가 2a를 넣고 y에다가 a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f3a는 f2a 곱하기 fa라고 만들어지죠. 맞나요? 저기식에다 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f2a가 이거라고 했죠. 그거에다 이거 곱하면 결국 FA의 3승이 되죠. F3A는 FA의 3승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X에다가 2A 넣고요. Y에다가도 2A를 넣겠습니다. 그럼 F4A가 F2A 곱하기 F2A. F2A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다가 이거를 또 곱하니까 FA의 4제곱이 되죠. F4A가 FA의 4승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거죠. 자, 389번 이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야. X와 Y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야 된다. 자,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되게 힘든 게 적당한이라는 설명이 들어간 문제들이에요. 적당한 숫자들 넣어야 돼요. 사실 지금 적당한이라는 단어 말고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이거를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 자, 시작은 00을 넣는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다른 숫자들은 어떤 문제에서는 지금은 10을 넣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뭐 마이너스 1과 1을 바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뭐 1하고 뭐 1 바로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야 돼요. 이 적당한 숫자라는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지려면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여기 숫자나 여기 숫자나 여기 숫자 3개 중에 한 개 이상이 1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전혀 감도 못 잡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억 니은은 뭐 연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풀었다 치지만 디귿 같은 경우는 또 어렵죠. 문자를 넣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를 넣어서 알아보는 거지만 문자를 넣어서 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디귿 같은 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63쪽 질문 있나요? 90번. 아니, 처음부터 막혀가지고 감이 그냥.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럼 정의역이 x고 공역이 x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해당하는 x를 넣는 거고 공역,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fx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ax 플러스 b예요. 자, a, b가 곱한 게 0이 아니다라는 거는 a도 b도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럼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a가 양수다라는 거는 얘 직선이죠. 직선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값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화살을 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공력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A가 양수다라는 거는 그래프, 직선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공력,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치역도, 이거에 해당하는 Y값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공력과 치역이 같은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그림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S값들은 Y가 없죠. Y값이 존재하지 않죠. Y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화살을 안 쏜 거예요. 화살을 안 쏘면 함수가 돼야 안 돼요. 함수의 기본 요건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한 명씩 다 써요. all one이라고 했죠. 모든 아이들이 하나씩 화살을 쏴야 돼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화살을 안 쏜 거예요. 여기도 화살을 안 쏜 거예요. 안 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이 양수인데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는 모든 X값들이 화살은 다 쐈어요. 근데 여기 있는 Y값들은 화살을 안 맞은 거죠. 그럼 공력과 치역이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공력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이 점의 좌표는 3, 3입니다.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돼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도 3 집어넣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5a는 5, a는 1, 그럼 b는 0. 근데 a랑 b랑 곱한 게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는 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야. 음수면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X를 쓸 거고, 준비된 아이들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직선이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이고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자, 이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 이 점을 지난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빼겠습니다. 그럼 5a가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1. 곱한 거 0 아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세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될까요? 한 문제 더 해줄게요. 뭐 해줄까요? 91번이요? 91번이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건 93번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1이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똑같죠? A 플러스 1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럼 치역이 두 개가 아니라 얘는 한 개로 카운트 해야 되죠. 그래서 치역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집합에서 중복되는 원소 두 번 써요? 하나만 쓰잖아요. 중복되는 거 하나만 쓴다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과 4A 플러스 1 다 더한 거 5A 플러스 3. 치역의 합이 18이다. A는 3이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거 똑같은 거 중에 하나만 빼고 그냥 쓰면 돼요? 네,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썼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것만 더했어요. 이해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뭐 할까요? 그리스 93번. 아, 여기 결국 세 문제 하게 되네요. 93분 했어야 되는데. 호진이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자, 1차 함수.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일 때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아까 풀었던 90번과 똑같습니다. 자, X값이 준비가 된 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예요. 공역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A의 최대값, 최소값이래요. 그럼 A가 X, 1차 함수의 X, 개수죠? 다시 말해 기울기죠? 그럼 양수일 때가 최대일 거고 음수일 때가 최소이겠죠. 그럼 양수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은 1,1입니다. 두 번째, 최소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1이고 얘가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지날 때 최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안 맞을 거예요. 계산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아까 문제는 ax 플러스 b죠. 기울기하고 y절편이 둘 다 문자로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숫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숫자가 고정이 됐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이 점을 항상 지나야 돼요. 이 점을 항상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던가 아니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던가 예요. 자, 이거를 1번 직선이라 하고 이걸 2번 직선이라 하죠. 내가 그림을 제대로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림이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1번은 함수 그래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1번 이렇게 되는 거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네. 2번은요?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화살을 안 썼잖아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호진아? 그냥 쏘는 거는 나중에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볼게. 여기에 세로선 그으면 그래프 안 만나죠? 그럼 함수가 아니죠. 자,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는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씩 만나라. 하나씩 만나야 우리는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2번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 빨간 선과 여기 노란 선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 파란 선과는 다 맞나? 노란 선 그어도 만나잖아요. 네. 그럼 함수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살을 안 써서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최소값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2,1이랑 0,1이랑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차피 A값만 구하면 되죠? A값은 기울기죠? 기울기 구하면 2분의 0 그럼 얘는 0이네요. 뭔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1인데 잘못 썼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양수일 때.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0, 마이너스 1의 기울기. 그럼 2분의 2, 1.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64쪽.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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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진도 나갈까요? 잠깐만 쉬다가 안 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쉬죠. 싫어요? 그냥 하고. 아니. 가위바위보. 됐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합시다. 함수. 저번 시간에 우리 함수 했었습니다.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은 뭐였죠? R1. 모든 아이들은, 쏘기란 모든 아이들은 화살을 한 개씩 발사를 해야 된다. 안 쏴도 안 되고, 두 개 쏴도 안 되고. 오케이? 모든 아이들이 한 개씩 쏴야 된다. 자, 쏘기로 한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맞으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공역이라고 하고, 진짜 맞은 아이들을 시역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고, X에서 Y로 화살을 쏘는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F 땡땡 X 화살표 Y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 F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은 5한테 화살을 쏘는 걸로 할 거고요. 2는 6한테 화살을 쏘는 걸로 하고요. 3은 4한테 화살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상태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예요. 얘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는 함수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다 항상 함수가 되는 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갈 거예요. 함수가 뭔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자, 근데 자, 쏘기란 모든 아이들이 화살을 하나씩 발사한 것까지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으로 성립을 했는데, 화살을 맞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신경을 쓸 거예요. 화살을 맞은 아이들은 4하고 5하고 6이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시역, 세 글자로 함수값이라고 부르는데, 자, 4하고 5하고 6은 화살을 몇 개씩 맞았죠? 4, 몇 개 맞았어요? 얘는 맞진 않았어요. 자, 함수의 조건에서는 화살을 맞든 안 맞든 이거는 신경 쓴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맞은 애들이 보니까 화살을 다 한 개씩 맞았죠. 이거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쏜 애가 하나, 그리고 맞은 것도 하나. 쏜 애가 하나, 맞은 것도 하나. 쏜 애가 하나, 맞은 것도 하나. 그래서 1대1이다.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그래서 1대1이다. 그래서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그림을 하나 또 그릴 거예요. 자, 4는 9한테 쏘고요. 5는 8한테 쏘고요. 6은 7한테 쏩니다. 자, 이거의 함수를 G라고 하죠. 자, G라는 함수는, 자, 쏘기로 한 아이들이 4, 5, 6. 자,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했고요. 맞기로 한 아이들은 7, 8, 9인데, 자, 얘도 4가 9한테만, 5는 8한테만, 6은 7한테만. 자, 맞은 아이들도 다 하나씩 맞았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는 1대1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남는 게 있고. 맞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자, 왼쪽은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있으면 함수, 1대1 함수인 거고,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자, 1대1 함수가 되기가 힘들까요? 1대1 대응이 되기가 힘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뭔가 많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은 나오면 안 되는데 굳이 안 나오면 굳이 나눠도 되는 약간 더 널널해. 네, 뭐 어쨌든 뜻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정확해요. 자, 얘는 1대1 대응은 얘가 3개면 얘도 딱 3개여야 돼요. 얘가 4개면 얘도 4개여야 돼요. 얘가 5개면 얘도 5개여야 돼요.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3개인데 얘는 4개. 괜찮아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다 돼요. 맞은 애들이 화살을 1개씩만 맞았다라는 것만 보장이 되면 이걸 우리는 다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은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서로 똑같은데 1대1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이름을 더 디테일하게 붙여준 겁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어떤 건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나타낸 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져요. 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 자, x1과 x2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야. 정의역, 쏘기로 한 아이들. x1, 얘가 x2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fx1이라는 거는 이거의 함수값, 다시 말해 1이 쏘는 y값을 말하는 거고 fx2라는 거는 2가 쏘는 y값이고 이 y값이 서로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도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1대1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은 1대1을 의미하는 거야.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다? 대우 명제, 대우. 뭐뭐 이면에서 끊어서 얘를 앞으로 끌고 오면서 부정.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면서 부정. 자, 이것 또한 1대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명제의 대우니까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책에는 이 문장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장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꼬은 거예요. 그냥 주기가 안 입고 와서 살짝 꼬아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더라도 얘는 1대1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여기 1대1까지만 썼어요. 자, 1대1 함수도 있었고요. 1대1 대응도 있었죠. 근데 이게 1대1 함수, 대응, 내가 뒤에 함수인지 대응인지 안 썼어요. 그쵸? 얘는 1대1인 것만 알 수 있어.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지, 대응이 되는지는 이 문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f 땡땡 x에서 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엔 g라는 함수 x에서 x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x가 만약에 1, 2, 3이 있다면 맞는 애도 1, 2, 3이 있다는 거야. 쏘는 애와 맞는 애가 지금 서로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다는 거는 쏘는 애의 개수와 맞는 애의 개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x하고 y가 지금 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럼 x가 1, 2, 3이 있다면 y는 1, 2, 3, 4, 뭐 1, 2, 3, 4, 5, 아니면 4, 5, 6, 7,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경우보다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죠. 1대1 대응도 1대1 함수 안에 범주에 포함된다고. 그쵸? 예.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똑같이 생겼어. 그럼 x랑 쏘는 애랑 맞는 애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개수가 똑같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얘는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다르게 생겼네? 그러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자. 그래서 이 문장만 가지고는 1대1인 것만 알 수 있고, 대응인지 함수인지는 조금 더 다른 부가적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이 써 있어? 그럼 1대1 대응이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써 있어? 그럼 1대1 함수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 알아봤었어요. 함수의 그래프. 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선 그었었죠? 세로선 그었어요. 세로선 그어서 한 개씩만 만나면 우리는 이게 함수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1대1이라는 건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예. y가 화살을 한 개만 맞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0이야. 얘는 1에 해당하는 게 0이야. 얘는 2에 해당하는 게 0이야.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도, 1도, 2도 얘네가 다 0한테 화살을 쏘는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얘가 x값이고 x값이고 0이라는 거는 y값이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어도 0이 나오고 1을 넣어도 0이 나오고 2를 넣어도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대1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1대1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y값이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도 플러스 1이 나오고 0을 넣어도 이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가 3이라고 하죠. 3을 넣어도 1이 나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도 1한테 화살 쏘고 0도 1한테 화살 쏘고 3도 1한테 화살 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1대1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가로선을 그어보면 돼요. 가로선 그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만나. 그러면 1대1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무슨 선 긋는다? 세로선 그어요.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가로선 그어보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함수 돼요? 네. 세로선 그었더니 하나씩 만나죠. 함수 되죠. 1대1 됩니까? 네, 가로선 그으면 다 하나씩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함수 되고 1대1이 가능한 거예요. 1대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무슨 선 그어보라고? 가로선 그어보라고. 이해되세요? 자, 문제 갑시다. 109쪽입니다. 필수 예제 5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세요.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1대1 함수부터 봅시다. 자, 기억. 일단 함수 돼요? 니은 함수 돼요? 디귿 함수 돼요? 리을은? 돼요. 미음은요? 돼요. 다 함수 다 되네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자, 함수인지 대응인지는 정의역과 공역을 봐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
자, 지금 문제 박스 위에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기억을 보죠. 일단 1대1이 됩니까? 네, 1대1 돼요. 가로선 그으면 하나 만나죠? 니은 1대1 돼요? 안 돼요. 디귿은? 안 돼요. 리을은? 네. 안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 같아요. 가로선 그으면 몇 개씩 만나요? 하나 만나잖아요. 되잖아요. 안 돼요? 끝부분에? 자, 이 끝부분은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선 그으면 무조건 다 어디서든 다 하나씩만 만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X축가 평행하게 딱 직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선 그으면 다 하나씩 만납니다. 자, 미음은 1대1 돼요? 네. 자, 그래서 1대1이 되는 거는 기역, 리을, 미음이에요. 그러면 함수냐 대응이냐를 찾아보려면 자,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달라도 되죠. 대응은 같아야 돼요. 자,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모두의 집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쏘는 x들이 모든 x들이 다 쏘는 거죠. 그럼 y도 모든 y 값들이 다 나와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기역 모든 y 값들이 다 나오나요? 네. 기억, 모든 y값들이 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그럼 얘는 1대1 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리을은 모든 y값들이 다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얘는 양수만 나오죠. 그럼 안 맞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수인 애들은 화살 안 맞는 거잖아. 그럼 안 맞은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성원아 이해되세요? 자, 미음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y값 다 모든 y값들이 다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죠. 항등함수라는 게 있고요. 상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좀 많이 헷갈리는데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라는 게 둘 다 붙어 있어요. 함수라는 건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x에서 y로 뭐 이렇게 1대1이든지 뭐 저저저 그런 거. 그럼 앞에 항등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항등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항등식에서 들어봤죠.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으면 우린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배웠어요. 언제? 중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항등식은 어떻게 배웠죠?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모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식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항등식,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지금은 항등식이 아니라 함수잖아요. 그러면 항등이라는 거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런 주머니 그림으로 그리면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1이어야 돼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질문. 99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99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가 뭐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요. 100을 넣으면 100이 나와요. 1000을 넣으면 1000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0을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나오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y는 x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함수를 할 거예요. 상수함수. 상수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나요? 맞아요. 와우, 대박 사건.
자, 그럼 상수항에서 들어봤는데 상수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이지수. 함수. 함수. 두 글자입니다. 문자.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상수항 찾아보세요. 1이에요. 자, 여기 부분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상수항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항상 숫자인 항이에요. 그게 상수항이에요. 이 상자가 항상 상자야. 항상 숫자인 항이야. 선생님, 여기 2x는요? 여기 x 보이죠? x 값이 1이 들어가면 이 항의 값은 2죠. 2가 들어가면 4예요. 3 들어가면 6이에요. 0 들어가면 0이에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x 값이 1이더라도 얘는 1이고 x 2가 들어가도 얘는 1이고 x에 100이 들어가도 1이고 x에 1000이 들어가도 1이에요. 이 항의 값은 전혀 변하지 않죠. 근데 얘는 막 변하잖아요. 변하는 수, 변수.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상수의 반대말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는 상수항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항의 값은, 이 항의 값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자, 그럼 상수함수가 뭐냐? 0을 넣었더니 3이야. 1을 넣었더니 3이야. 5를 넣었더니 3이야. 마이너스 10을 넣었더니 3이야. 마이너스 100을 넣었더니 3이야. 어떤 x값을 넣던지 간에 나오는 값들이 다 3이야. 우린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1을 넣어도 10이야. 10을 넣어도 10이야. 100을 넣어도 10이야. 1000을 넣어도 10이야. 마이너스 4971을 넣어도 10이야. 어떤 x값들을 넣던지 간에 나오는 값들이 항상 10이야. 우린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라는 거는 항등식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 어떤 x값을 넣던지 간에 다 항상 자기가 나오는 거야. 상수함수는 상수항. 변하지 않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두 개가 헷갈려요. 항등함수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항상 똑같은 애가 나오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수함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상수함수. 상수항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제 문제 다시 올라가서 상수함수라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뭐예요? 니은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미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죠. 오늘 진도를 너무 못 나갔어요. 자, 예제 6번입니다.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자, 그러면 얘가 정역인 거고 얘가 공역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가 ax 플러스 b래요. 얘가 1대 1대 이랍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y값이 안 맞는 y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서 풀 거예요. 자, 아까 그렸던 그림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예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야. y는 1에서 11까지야.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서만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거고, 근데 얘가 직선이죠? 1대1 대응이래. 그럼 아까 직선 그려봐서 알죠?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 풀로 꽉꽉 채워야 1대1 대응.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안 쏘는 애가 있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면
1대1이 아니에요. 안 맞는 y값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안 맞는 y값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호진이 이해돼요? 성훈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 꽉꽉 채워서 이동을 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림이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으로 가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나올 수 있는 A 값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 끝에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노란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3,1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일단 기울기부터 구하면 5분의 10 기울기는 2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 a는 2 b는 5 끝.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됐다. Y절편 어떻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더하기 5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예제 7번 갑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읽어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 g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가 뭐였죠? 항상 값이 X값과 Y값이 같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건가요? 똑같은 애 나오는 건가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근데 g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gx는 x에다 어떤 걸 넣던지 간에 다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자, 그럼 F5는 얼마예요? F가 항등함수라고요.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얘는 5예요. 자, G는 항등함수야. 다시. 미안합니다. 상수함수야. 그럼 G,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럼 나오는 Y값은? 마이너스 3. 항상 똑같은 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2. 이해되세요? 8번 가겠습니다. 자, x는 a, b, c, d고요. y는 0, 1, 2, 3이 있답니다.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이렇게 써있는 것보다 주머니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워서 주머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맞는 애들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모든 애들이 화살을 하나씩만 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는 애들은 맞든 안 맞든 뭐 여러 개 맞든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럼 A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나요? 네 가지 있어요. B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거 네 가지. C는요? 네 가지. D는요? 네 가지. 4의 4승 256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56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2번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만약에 A가 1한테 쐈어. 그러면 B나 C나 D는 1한테 더 이상 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A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는요? 3가지. C는 2가지. D는 1가지. 그래서 24가지. 이해되세요? 3번. X에서 Y를 함수 중 상수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죠? 자기 자신 나오는 건가요? 똑같은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수 함수의 개수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아니죠. 자, A, B, C, D가 모두 다 한 명한테 몰빵하는 거죠. 자, 그 몰빵하는 경우가 0한테만 몰빵할 수도 있죠. 아니면 1한테만 몰빵할 수도 있죠. 아니면 2한테만 몰빵할 수도 있고 아니면 3한테만 몰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좀 고쳐볼게요. 얘를 똑같이 A, B, C, D라고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라고 하죠. 여기서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몇 가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쓰죠. 딱 이 상태 한 가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이 상태 모두가 다 쏴야 되니까 이 상태 한 가지예요. 상수함수의 개수랑 항등함수의 개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좋아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112쪽까지, 개념 원리 112쪽까지 하시면 되고, RPM은 얼마 안 돼요. RPM은 64쪽부터 하면 되죠? 64쪽, 65쪽, 66쪽에 유형 9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